행정수도 세종시에 한국불교의 원력이 결집된 광제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낙성법회 현장에서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불교 중흥을 염원했습니다. 조계종 제37대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종의 모든 종책 모임이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합의 추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폭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의 역사관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불교 명절 백중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 법륜사가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위한 공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개편된 제주도 의회에서 불자의원 모임 길상회가 12대 집행부를 구성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전체 도의원 45명 가운데 20명이 참여해 불교계 위상을 높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행정수도 세종시에 한국불교의 원력이 결집된 광제사가 창건돼 낙성법회가 봉행됐습니다. 건립 과정의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광제사 대웅보전과 전통문화체험관이 마침내 문을 연 현장에서 사부대중은 한마음으로 불교 중흥을 염원했습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시, 정치 사회뿐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중심부인 이곳에 한국불교 전법의 중심도량이 들어섰습니다. 조계종 최대 역점 사업의 하나인 세종시 광제사가 마침내 창건돼 대웅보전 낙성식과 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식을 봉행했습니다. 승! 백만 원력 결집 불사의 핵심 사업이기도 한 세종광제사 대웅보전 낙성법회와 전통문화체험관 개관식에는 사부대중 2천여 명이 운집했습니다. 한국불교의 중흥과 도심포교의 새로운 모델을 염원하는 불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원력이 모여 환희로운 불사해양의 시점을 맞았습니다. 조계종 종정 성파 대종사는 원로의 의장 대원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광제사 개원의 원만해양을 이끈 모든 불자들을 치하하면서 한국 문화의 정수를 모든 국민이 향유하고 행복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하는 도량이 되기를 당부했습니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국민이 화합하며 남북이 통일이 되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허국의 민심을 실천하여 이 세상이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호국애민의 전법 도량이 되리라. 널리 중생을 구제한다는 의미의 사찰 이름 광제사에는 도시 포교의 중추를 세우는 막중한 소명의식이 담겼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종단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신도시 포교 불사의 획기적 성과로도 여겨집니다. 전 총무원장 자성스님이 신도시 포교 거점 사업을 종단 핵심 종책 과제로 선정하면서 출발한 광제사 창건은 현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앞장선 100만 원력 결집 불사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총무원장 전 자성스님의 신도시 전법 비원이 단초가 되고 비군이 경륜스님의 부지 시사가 있었습니다. 100만 원력의 결집이 발현되니 우주 법계에 아니고 계신 곳 없는 부처님이 두루 유신을 드러내신 결과입니다. 낙성법회는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증명한 점안의식을 시작으로 세종시 광제사 대웅보전 낙성에 각별히 애를 쓴 이들에게 표창패를 수여하는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종정예합 포상에는 제주관음사 주지 허운스님이, 총무원장 포상에는 대륜건설 정석 감사와 이광복 도편수, 임성한 가람불교 조각원 대표, 김상동 동방예술원 대표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개원행사에는 조계종 원로의 부의장 일면스님, 원로위원 자광스님, 도우스님, 정계대하상 무관스님,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호계원장 보강스님, 포교원장 범해스님,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덕문스님, 전국비구니회장 봉각스님 등 종단 주요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고
제37대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한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도 참석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들 낙성법회 참석자들은 경내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자리를 옮겨 테이프 커팅식 등의 개관식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과 최민호 세종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꽃을 피우는 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불교 문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으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와 예감, 확신을 저는 가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이자 지역 경제 발전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광제사는 전월산 일대 16,000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섰고 대웅보전은 중층 목구조의 317제곱미터 규모로 석가모니불을 주불로 아미타불과 약사예레불을 협시불로 조성했습니다. 전통문화체험관은 5,494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상설 기획 전시실과 어린이 열람실 등을 갖췄으며 특히 체험관 상설 전시실에는 BBS 불교방송과 문화유산 채널 등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관람객들을 막고 있습니다. 문화라는 매개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세종전통문화체험관은 편안하게 즐기는 열린 공간입니다. 인도 부다가야 분황사 건립에 이은 100만 원력 결집 불사의 두 번째 결실 광제사가 전통을 지키며 미래 천년을 그려나가는 한국 불교의 상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제37대 조계종 총무원장 후보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중앙종의 모든 종책 모임이 진우 스님 지지를 공개 선언하며 합의 추대 분위기를 이끌었습니다. 94년 이후 처음으로 가시화된 단일 후보 합의 추대는 신도 출가자 감소 해결 등 종단 안팎의 극복 과제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작용한 걸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 50명이 넘는 중앙종회 의원들이 운집했습니다. 의장단이 자리했던 단상에는 화엄회와 법화회, 무량회, 금강회, 비구니의 대표들이 자리 잡았고 이윽고 총무원장 후보 진우 스님에 대한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종단의 원로 중진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검증했다고 밝히면서 진우 스님 지지의 파급력을 높였습니다. 우리 종책 모임은 종단의 원로 중진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그리고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전 교육원장 진우 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의견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이로써 37대 총무원장 선거는 지난 3일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가 밝힌 검증된 단일 후보 추대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우리가 항시 총무원 선거 입후보 전에 우리가 임명선거를 하자 뭐 하자 했는데 이번에는 대순대로 잘 협의하셔서 이렇게 추대로 모셔서 애법하게 축제 분위기로 원장선을 모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이제 그 내용을 담아서 입장을. 이러한 단일 후보 합의 추대 분위기는 그동안 총무원장 선출 과정에서 후보 난립과 종단 분열 등이 불자와 국민에게 불신과 상처를 줬다는 자각과 반성에서 비롯됐습니다. 특히 타일 종교화 등으로 인한 불자와 출가자, 재정 감소 등의 종단적 위기 상황을 화합을 통한 역량 극대화로 넘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도 감소, 두 번째 출가자, 그 다음에 재정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10년 전후로 대안을 마련하고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식물 종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 스님에 대한 지지 선언에 앞서 중앙종회위원 원명 스님은 종회 사무처에 제일 먼저 후보 서류를 접수하고 기호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접수하셨기 때문에 2022년 8월 9일 10시에
제일 먼저 접수하시기 때문에 접수번호 유료. 진우 스님이 대리를 통해 접수한 종책 자료집이 후보 등록 첫째 날에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진우 스님이 BBS 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힌 종책연구소 설립과 연중 대법회 등이 종단 재정 방안과 함께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종단의 그 시급한 현안에 대한 기획, 그리고 또 미래의 그 중장단기 그런 청사진 이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합된 그 종합연구소가 좀 설립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매년 그 종단에 소속한 그 본말사 또와 함께 그 연중 그 대법회를 전 종단적으로 상시 개최해서 불자와 종단의 기세를 좀 떨치고 불교광장이 유력 후보로 그동안 꾸준히 거론되어 온 진우 스님을 공식 지지함에 따라 94년 이후 첫 총무원장 합의 추대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고 있습니다. 조계종 국제회의장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중부지방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도 수해를 입었습니다. 나눔의 집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제1역사관 지하 전시실에 빗물이 거세게 들이치면서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할머니들의 증언으로 만들어진 위안소 모형과 증언 영상 시스템 등이 크게 훼손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260여 년 전 단청 물감 그릇이 발견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어제 경내 종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단청 기록화 사업을 하던 중 대광명전의 5m 기둥 상부에서 1759년 단청 작업에 사용된 채기, 즉 물감 그릇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채기는 직경 15cm, 높이 7.5cm, 굽 직경 5.5cm 크기로 전형적인 조선 후기 막사발 형태를 지닌 백자 분청 사발로 확인됐습니다. 목련존자를 거울 삼아 효행을 실천하는 불교 명절 백중을 앞두고 경기도 용인 법륜사가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위한 공승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처음 열린 법륜사 공승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청정한 마음과 보시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유상석 기자입니다. 대웅전에서 서로 마주 앉은 스님과 제가자들. 고사리 손의 어린이들부터 백발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성껏 마련한 공양물을 올리며 스님께 공경의 마음을 전하는 신도들. 제가 불자들이 마련한 깜짝 이벤트 달고나 대회에 참여한 스님들 덕분에 평소 엄숙했던 법당은 오랜만에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은 비구니 수행 도량 용인 문수산 법륜사의 공승법회 모습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열린 공승법회인 만큼 의미가 깊습니다. 공승법회는 불교의 5대 명절 중 하나인 백중, 우란분절과 한거 해제를 앞두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리는 행사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가운데 한 명인 목련존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렸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됐습니다. 과거에는 100가지 곡식으로 공양을 올렸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스님께 올리는 공양은 가사와 음식, 거처, 의약품 등 4가지 필수품으로 간소화됐습니다. 공양이 간소화됐지만 제가 불자들이 품은 존경심은 대웅전을 여법하게 채웠습니다. 그동안 하한기 기간 동안에 우리 수행하시는 스님들께서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랜 기간 수행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런 수행을 해주신 우리 스님들께
또 공양을 올림으로써 그분들의 한테 우리가 많은 부처님 말씀을 또 전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 있지 않나 해서 이번 법회에 참석한 수덕사 주지 정묵 스님은 법문을 통해 공양을 하는 제가불자와 공양을 받는 스님 모두 청정한 마음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물건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 단 1,000원짜리를 준비하든 500원짜리를 준비하든 그게 중요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청정해서 내가 꼭 스님한테 드려야 되겠다,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려야 되겠다, 이 마음이 바로 청정한 마음이다.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사귀지 말고 지혜로운 공양을 받은 스님들은 제가불자들에게 공덕경과 축원을 통해 화답했습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불자로서 수행하는 마음과 보시하는 마음을 늘 지니면서 사는 행복한 불자 될 수 있도록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축원하는 마음이 오고 가면서 사부대중의 마음도 하나가 됐습니다. 이번 법회는 제가불자에게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출가 수행자를 공경하는 계기가 되고 스님들에게는 수행 의지를 더욱 다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6월 지방선거를 통해 개편된 제주도 의회에서 불자의원 모임 길상회가 12대 집행부를 구성하며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이번 12대 길상회에는 전체 도의원 45명 가운데 20명이 참여해 불교계 위상을 높였습니다. 제주 BBS 이병철 기자입니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과 더불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도민사회에 실현하고자 지난 2011년 창립된 길상회. 제12대에는 제주도의회 전체 45명의 의원 가운데 20명이 길상회에 동참하며 제주가 불국의 섬임을 다시금 각인시켰습니다. 제12대 임원진으로 회장에는 재선에 제주도의 행정자치위원장인 강철남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또 부회장에는 불심이 두터운 임정은, 고유숙 의원이, 총무간사에는 제주불교계의 마당발로 알려진 박두하 의원이, 그리고 재무간사에는 원하자 의원이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미력한 저희에게 회장의 직무를 쉽게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11대에 이어 12대까지 지금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의원 여러분들과의 어떤 친목 도모와 어떤 불심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이런 거에 앞장서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11대 16명이던 길상회원은 12대에는 4명이 늘어 20명이 활동하게 됐습니다. 12대 길상회 회원으로는 김경학 의장을 비롯한 강경흠 의원과 강동우 의원, 강봉직 의원과 강상수 의원, 강현우 의원과 고태민 의원, 김승준 의원과 김창식 의원, 양병우 의원과 양용만 의원, 정의훈 의원과 하성용 의원, 한동수 의원과 현지용 의원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상회는 앞으로 회원들이 불심을 증진하기 위해 성지순례와 제주불교계와의 유대 강화, 이웃종교 간의 교류를 활발히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간의 단합과 불심을 높이기 위해서 성지순례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종교인 신우회와 그리고 기독신우회와의 교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라산 영산대제와 그리고 방생법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길상회는 지난 2011년 11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 발전의 뜻을 모아 창립됐습니다. 길상회 역대 회장에는 초대 윤두호 전 교육위원과 2대 고 신가롱 전 의장, 3대 김태석 전 의장, 4, 5대의 김희연 의원이 역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원 불자님,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은 부처님이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고요. 불국 정토를 위한 의원님들의 노력이 돋보이는 그러한 길상회원이 되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등 회장을 역임하며 불교계와 정치권의 가교 역할을 했던
오영훈 제주지사가 첫 정무부지사로 전직 김현 길상회장을 지명하며 앞으로 제주정가에 불교계 활약이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화쟁 정신으로 무장한 제12대 길상회원들이 앞으로 제주도정과 도민들을 위한 통합의 정치, 불교 문화 창달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이어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이병철입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